나 은성이랑 재혼할 거야. 너랑은 상관없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서로 자기 갈 길 가자고. 홍혜인이 은성이랑 재혼을 하게 되면서 모두를 속인다는 이야기와 함께 눈물의 여왕 9의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혜인아, 대체 왜 그러는 건데? 내가 전부 해줄 수 있다니까? 그 자식은 안 된다고. 속이 음흉한 놈인 거 잘 알잖아? 현우는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은성과 혜인의 재혼을 반대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혜인에게는 미리 세워놓은 계획이 있었던 건데요. 이번 구회는 조금 답답하게 진행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은성에게 퀸즈를 빼앗기고 나서 현우가 이런저런 시도를 하기는 했지만 뭔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없이 흘러간 느낌이었는데요. 그래도 혜인이네 가족들이 용두리에서 정착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캐릭터들의 매력이 하나씩 더 자세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현우는 혜인이를 용두리에 데려와서 자기 눈앞에 있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현우의 매력이 폭발하는 지점이었어요. 여기가 가장 편하다는 말은 혜인이를 자기 곁에 두는 것이 현우한테 가장 편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포인트에 설레셨을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혜인이 은성과 재혼을 하겠다고 나선다는 뇌피셜을 먼저 돌려보고 리뷰를 이어가 볼게요. 나한테 다 생각이 있으니까 내 얘기 잘 들어. 혜인이가 은성과 갑자기 재혼을 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혜인이가 병을 고치고 살아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높은 방법이 은성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은성과 계약을 하기로 했어. 혜인이 은성과 하겠다던 재혼은 마음이 가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계약을 통한 재혼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것마저도 현우는 받아들이기 싫었습니다. 은성이 혜인이를 낫게 해준다는 사실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자기가 혜인이한테 못해주는 일을 은성이 해줄 수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났던 건데요. 그래도 난 반대야. 그 음흉한 놈이 계약에 무슨 장난질을 했을지 모른다고? 현우는 혜인의 선택에 상당히 괴로워했습니다. 자기가 혜인을 위해 고작 한다는 일이 은성에게 퀸즈를 되찾겠다고 물밑 작업을 펼친 거였잖아요. 혜인이한테 지금 중요한 게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현우는 자기 판단을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판단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다는 반전이 밝혀질 것 같아요. 현우는 혜인이를 아직도 잘 모르고 있었잖아요. 혜인이는 현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현우를 사랑했고 훨씬 더 대단한 여자였는데요. 혜인은 은성의 심리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은성과 모슬이의 사이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눈치챈 거죠. 은성이 혜인이를 찾아서 용두리까지 찾아왔을 때 은성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모슬이가 원했던 퀸즈가 아니라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모슬이와 은성의 갈등은 현우와 혜인에게 절호의 찬스를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엄마와 아들이라는 관계로 묶여있지만 두 사람의 인연은 서로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 결합된 것처럼 보이고 모자 간의 애정 같은 건 이미 원망으로 바뀌어버린 것처럼 보였는데요. 모슬이와 은성은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서로를 쳐내는 일도 망설이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조금도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부분까지 닮아 있었는데요. 은성은 혜인이가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크게 분노했습니다. 의사한테서 가족도 보호자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더글로리에 나왔던 재준이가 살아 돌아온 것 같은 느낌도 들었는데요. 퀸즈로 돌아온 은성의 눈에는 섬뜩한 빛이 맴돌았습니다. 은성은 엄마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보육원에서 커야만 했었잖아요. 온전한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할 시기에 큰 목적을 위한다는 이유로 홀로 먼 곳에 버려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사랑을 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던 거죠. 진정한 사랑이라는 건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게 그 사람의 마음을 위해줘야 하는 건데 은성은 오로지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에만 신경 쓰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버려진 기억 때문이었는지 버려진다는 것에 상당히 민감한 모습을 보이면서 집착과 소유욕이 비정상적으로 자리 잡은 인간이 되어버렸는데요. 은성이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를 살릴 거야. 그리고 나는 이미 은성이한테 값을 치렀고 혜인이 치렀다고 하는 값은 모슬이가 원했던 퀸즈였습니다. 혜인이 처음에 목표했던 일조 클럽은 혜인의 자존심이었고 혜인이 살아가는 이유였었는데요. 이제 그런 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혜인이 진정으로 원했던 행복은 재벌가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현우 옆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였거든요. 먼저 선불로 값을 치렀으니까 내가 내 인생 정도는 돌려받아야 하지 않겠어? 혜인은 은성을 통해 병을 치료하고 다시 현우 곁으로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그 길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건 혜인이뿐만 아니라 현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집착과 소유욕의 화신인 은성이가 혜인이를 쉽게 놓아주지 않을 거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잖아요. 그럴 거라는 건 이미 예상하고 있지만 은성이 내 보호자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 지금은 내가 사는 것이 우선이야.
그래야 다시 현우 곁에 돌아올 수 있잖아. 현우는 혜인이의 말에 틀린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혜인이를 은성한테 보내는 것을 찬성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현우는 자기가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혜인이도 현우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혜인이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우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현우라는 사람 자체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건데요. 나비서한테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현우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혼 3년 만에 점점 알아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은성이가 홍만대 회장을 빼돌리면서 모슬이와 은성의 사이가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했잖아요. 사랑해서 헤어지는 거니까 보고 싶어도 참아야 한다. 모슬이는 어린 은성이한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은성이는 그런 말이 다 개소리라고 했죠. 은성은 이미 모슬이의 진심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모슬이가 은성이를 상록원에 버린 건 은성이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은성이 퀸즈를 빼앗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었고, 그 때문에 은성이가 고통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은성도 같은 방식으로 모슬이를 대했던 것 같아요. 모슬이는 30년 동안 아들을 버리고 홍만대 회장을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은성도 엄마를 버리고 홍혜인을 선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게 바로 홍만대 회장을 빼돌린 거였어요. 모슬이는 자기가 백화점을 갖겠다고 했지만 그게 은성의 발작 버튼이었습니다. 감히 홍혜인이 앉아야 할 자리를 탐낸 거잖아요. 그래서 은성이 홍만대를 빼돌리기로 결심을 하게 된 것 같은데, 문제는 구급차에 실려가는 홍만대가 이제 곧 깨어날 것 같은 조짐이 보였다는 거였습니다. 홍만대 회장이 깨어나기만 한다면 모슬이가 움직일 수 있다던 21%의 지분은 다시 홍만대에게 돌아가는 거였잖아요. 불안 요소는 그레이스한테도 있었습니다. 그레이스도 홍혜인의 자리를 탐내고 있었어요. 그러고 보면 혜인이 자리가 무척이나 탐스러웠던 모양입니다. 모슬이도 그렇고 그레이스도 그렇고 다들 혜인이 자리에 앉겠다는 생각으로 은성이 퀸즈를 탈환하는 걸 도운 거잖아요. 하지만 은성은 그 자리를 누구에게도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모슬이도 안 되는데 그레이스는 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죠. 김칫국을 시원하게 드링킹해버린 그레이스는 자기도 이제 곧 해외로 도피 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에 표정이 완전히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브랜드를 런칭하고 싶으면 거기 가서 작게 시작해보라면서 투자자를 물색해주겠다고 했는데요. 그건 진심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레이스를 비웃은 거였죠. 은성과 모슬이는 그레이스를 이런 식으로 내팽개쳐서는 안 됐습니다. 이건 그레이스한테 배신을 하라고 자리를 깔아준 거나 다름없었잖아요. 완전히 버림받은 그레이스는 현우한테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될 게 분명해 보입니다. 10회 예고를 보면 현우가 그레이스를 만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그레이스를 통해 은성과 모슬이가 갈라섰고 홍만대 회장이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는 정보를 입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회장님을 구출하는 게 먼저야. 그렇게 되면 혜인이가 그 자식한테 가는 걸 막을 수 있어. 현우의 계획은 최단 시간에 퀸즈를 되찾아서 은성이 할 수 있는 일을 자기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혜인이를 살리겠다는 마음은 여전했는데요. 현우가 우선적으로 파고 있는 부분은 부동산 사기였습니다. 중간에 업자를 끼고 시세의 5배를 부른 다음에 회사에는 2배의 가격만으로 계약을 해버린 건데요. 그래놓고 중간업자를 날려버리게 되면 퀸즈가 토지를 매입하는 가격은 5배가 아니라 2배가 되는 거죠. 이건 다분히 의도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사기였습니다. 현우는 중개업자 사무실의 우편물을 확인해서 대표가 결혼식을 한 후 해외로 도주할 거라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대표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게 사기를 치고 한시라도 빨리 해외로 도주해야 하는 상황인데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만큼 안 걸릴 자신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은성의 백을 너무 믿고 있었던 건지 모르겠는데요. 사무실을 빼는 것과 동시에 해외로 날라버려도 모자랄 판국에 여유롭게 결혼식이나 하고 있다가 출국 정지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현우한테 제대로 덜미를 잡혀버린 건데요. 더 어이가 없는 건 사기꾼이 도망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현우한테 고소를 취하하라고 협박을 해오더라고요. 현우가 변호사라는 것만 알았지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던 거죠. 9회 마지막을 보면 현우가 얼굴을 조금 다치긴 한 것 같지만 덩치들을 여유롭게 상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현우는 사기꾼이 숨어버리지 않고 자기를 찾아와 준 게 오히려 일이 빨라져서 더 좋다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아직 남아있는 또 하나의 카드는 홍만대 회장이 숨겨놓았다던 비자금이었어요. 은성은 홍만대 회장의 비자금을 찾기 위해 송 팀장을 털었지만 비자금의 마지막 행적은 송 팀장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비자금 장부도 회장실에서 수기로 작성했고 그마저도 홍만대 회장의 검토를 받고 바로 반납해야 했다고 했죠. 여러 차례 돈 세탁을 거치는 과정에서 홍만대 회장이 숨겨놓은 비자금은
홍만대 회장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되어버렸는데요. 홍만대 회장이 의식을 되찾아야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생긴 거였습니다. 홍만대 회장의 비자금이 숨겨진 장소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저는 홍만대 회장이 비자금이 현우 명의로 된 해외 계좌에 숨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가족 명의에 숨겨놓으면 금감원 놈들이 어떻게든 털어먹을 수 있어. 홍만대 회장은 가족이면서 홍씨 가문이 아닌 그러면서도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그게 바로 현우였던 거죠. 현우는 자기가 처가살이를 하면서 시달리고만 있다 생각했지만 홍만대와 홍범주는 현우가 생각했던 것보다 현우를 아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만대 회장이 자기 마지막 카드까지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현우를 선택했던 거죠. 홍만대는 혜인이가 1조 클럽을 달성하게 되면 홍범준이 아니라 혜인이한테 퀸즈를 물려주겠다고 했잖아요. 사실 홍범준은 퀸즈를 이끌어갈 만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우유부단한 면도 많고 재벌치고는 소박한 인성을 소유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혜인이가 훨씬 더 퀸즈 회장 자리에 더 어울리는 사람이라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면 혜인이 곁에는 늘 현우가 있으면서 혜인이를 보좌하고 보듬어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현우한테 비자금이 있는 창고의 열쇠를 맡길 생각이었던 거죠. 홍만대 회장의 비자금을 현우가 손에 넣게 된다면 은성의 손에서 퀸즈를 되찾는 작업이 더욱 빨라질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자식한테 가지 않아도 돼. 혜인이 너는 내가 살릴 거야. 그러니까 아무데도 가지 말고 내 옆에만 딱 붙어 있어. 현우가 퀸즈를 되찾고 혜인이를 살려내는 결말을 바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작가님이 꼭 아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또 재미있는 뇌피셜과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